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용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순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다 많이 탔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지금도 젊은분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요.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집을 꼭 사셔야 될 젊은 사람들은 더 기다렸다가는 이 집도 못 사겠다 싶어서 한 2, 3년까지는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요? 서울시가 아니라 그냥 수도권시예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네, 오늘은 3040의 패닉 바잉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전차 오르자 계속 구매하지 않고 기다렸다가는 더 이상 집을 구매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 심리에 의해서 매매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30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5,300여 가구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입의 33.4%의 비중인데요. 전 연령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매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 건수인데요. 정부가 7.10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30대들이 주택을 매입할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릿지는 이 3040들이 매입하는 주택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매매 패턴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강서구 내에서도 서북단에 위치해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가 가까운 곳입니다. 지난 7월 강서구에서만 총 1,290여 채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요. 이 중 42%가 30대가 거래했을 만큼 이 3040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방화동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1,894만 원입니다. 30평형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 6천만 원 선인데요. 이 강서구 전체 평균 매매가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1990년대 초반 입지한 구축 단지들이 대거 입지했습니다. 지하철역은 5호선 방화역과 개화산역, 9호선은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A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3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소형 평수의 단지인데요. 통계를 보면 지난 6, 8월 이 단지에서만 총 89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방화동에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매매가도 7, 8개월 사이에 8천만 원 이상이 뛰었는데요. 이 단지 말고도 B, C 단지 등의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중개소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 아파트를 매입했고 또 어떤 용도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투자했다가 이제 뭐 세금 때문에 내놓으시는 분들 좀 있고 또 다른 데로 평수 넓혀서 이사 가시려는 분 있는데 뭐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다주택자라서 다른 거 구입하시는데 이 집이 있으면 세금 8% 내셔야 돼서 30대만 사시는 게 아니고 20대도 많이 사세요.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어떤 분 같은 경우 취득세 8% 내시고도 사셨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로 맞춰서 깎지 않고 요새는 깎으려고 하면 안 파신다고 하니까 깎지 않고 취득세까지 내시고 사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발이 다 끊겼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보통 심리가 이제 비단지 아파트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런 조바심하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다 많이 탔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지금도 젊은분들,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요. 요즘은 다 시골 살 사람들, 예.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집을 꼭 사셔야 될 젊은 사람들은 더 기다렸다가는 이 집도 못 사겠다 싶어서 더 기다렸다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중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샀죠. 소형이라서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금액이고, 한 40, 50대 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거주하려고는 집을 사기에는 집이 좁죠. 성동구에서도 30대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행당동과 하왕십리동에서 거래가 많았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이나 5호선 인근의 역세권 단지들로 매매가는 9억 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들 보면은 그냥 다주택자 물건이 좀 있죠. 법인보다는요. 법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법인들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요새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2주택자부터는 이제 그 세금 규제가 심하니까 저희 거의 계약한 이 손님층이 젊은 층이에요. 실거주로 아니면 세 껴놓고 내년 초 입주, 올 하반기 입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전세 여윳돈 있는 거에 본인 세 이제 그 만기를 맞춰서 매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 강남 출퇴근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비싸니까 전세도 없다 보니까 이제 성동구까지 올 수요가 많은 거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 호재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목동 가시면은 없어요. 저게 매물들이 별로. 네, 그래서 저기 양천구 수요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실수예요, 결국. 강남구에서 넘어온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 옆 지역에서 네. 수입을 세입자로 살다가 전세를 못 구하니까 네. 이제 좀 밀려난 거죠. 이분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그저께인가 공급대책 127만 원에 대해서 또 발표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없어요.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상의 숫자지 네. 한 2, 3년까지는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요. 가야지. 예. 예, 그리고 그 서울시가 아니라 그냥 수도권 수요예요. 그냥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공급 획득했던 것들, 일단 그거는 바로 뭐 분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적극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와 전문가 멘트를 종합해보면 30대들이 이 실거주 목적으로 중저가의 20평대 매물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덜 오른 매물 중에서 호재가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이 방화동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등을 고려해서 내놓은 매물을 30대들이 사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8.4 공급 대책에서조차 30대들에게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브릿지에서는 패닉바잉에 나선 3040들이 어떤 주택을 매입하고 있고 또 어떤 거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